자, 공무상, 봉인 등 표시 무효죄입니다. 자, 본제는 표시를 무효화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본제가 성립하려면 이 표시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조문을 보시면 자, 봉인, 압류, 기타 강제 처분에 이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서 효용을 해야 하는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봉인이 뭐가 나와 있고 뭔지 봐두시고요. 압류가 나와 있고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한다 돼 있고 나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본제가 성립을 하려면 행위 당시에 그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어떻게 된다? 빨간색으로 현존 동그라미 해야 된다. 현존하지 않으면 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채무자가 채권 가압류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그랬습니다. 송달 세무 치시고 그래서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다 했는데 본제가 성립합니까? 본제가 성립을 하려면 표시가 현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송달받은 것이 표시가 현존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객체 탈락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이 강제 처분은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 동그라미 치시고 유효하지 않다면 본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 강제 처분은 또한 적법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제 처분은 유효해야 되고 강제 처분은 적법해야 돼요. 그래야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제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그 강제 처분이 파란색으로 당연 무효라면 부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보호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제 객체 탈락이기 때문에 손상했다 할지라도 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간의 사소한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봉인 등에 관련된 이 표시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빨간색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치시면 옛날에 우리 한번 필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가로 열고 이퀄 이것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객체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존재냐 무효냐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 취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본제 객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앞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2번 강제 처분은 유효해야 된다. 자, 따라서 강제 처분이 완결된 후에는 완결된 후다 세무 쳐보세요. 그러면 그 강제 처분이 효력을 다한 거잖아요. 효력을 다했다는 말은 효력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완결된 후에 손상 등을 했다 할지라도 본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밑에 풀어 봅니다. 유체동상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 처분이 없대요. 취소가 없대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퀄 유효하다 이런 말이. 효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이 변제에 관해서 합의가 있다 손치더라도 돼지꼬리 또는 합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손상 등을 했다고 하면 본제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 자, 밑에 판례 1번 출제가 잘 됩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치시면 여전히 이것도 뭐다?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런 말이. 그렇죠? 그 결정이 정당이든 부당이든 상관없어요.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2번입니다. 유효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면, 그치? 인정된다면 결정이 정당이든 부당이든 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밑에 2번 볼까요?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집행이 행하여졌다. 빨간색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가처분 집행이 행해졌다는 말은 표시가 현존하고 표시가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훗날에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 선고되어서 이것이 부존재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나중 문제. 그치? 항상 범죄 행위 당시에 그 처분이 행하여졌고 그 처분이 유효하다면 여전히 객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손상하게 되면 본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쭉 밑에 내려가시면 1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표시가 어떻대요? 무효다 세무 치시고 그쵸? 밑에 보시게 되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이를 인도한 후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한 후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 뭐라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2번인 거예요. 강제 처분이 완결된 후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의 효력이 다했다. 수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손상 등을 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강제 처분의 효력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밑에 완결된 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죄는 성립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1번을 볼게요.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압류가 여전히 어떻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 유효하기 때문에 이 피해물을 변제했다, 갚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압류 효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떼게 되면 본죄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게 역시 바로 밑에 이 판례죠. 유교 요 판례. 이 판례이고요. 그 밑에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채권자 갑에 의해서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해서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해서 조사 절차가 취하여졌다 했을 때 지금 채권자 둘입니다. 채권자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을에 대한 관계에서도 압류 효력이 갑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까지 압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변제했다 할지라도 지금 을은 남아있잖아요. 갑만 돈 갚았지 을은 돈 갚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표시가 여전히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뭐지?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하다면 갑에 대해서 변제했다는 것만으로 압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므로 이때 손상해버리게 되면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이 됐죠. 다음 페이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다 라고 했을 때 이 2번 판례랑 똑같은 거예요. 2번 판례다. 그쵸? 그랬을 때 역시 이것은 완결된 후일이기 때문에 그 표시는 효력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그쵸? 아무 효력을 또 발생할 수 없는 무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다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밑에 3번 보시면 강제처분은 적법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사소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쵸? 밑에 하자 점점 찍으시고요. 자, 행위를 갑니다.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밑에 이 행위 등은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본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빨간색으로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냥 뭐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붙여져 있잖아요. 그치? 그 빨간 딱지를 손으로 떼면 되는 거야. 떼면 사실상으로 떼어버리게 되면 본죄는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떼게 되면 본죄는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밑에 1번, 2번 묶으시고 자,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자가 몰래 동그라미. 그 밑에도 승인 없이 동그라미. 자, 보관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겼죠. 그 밑에도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죠. 그러면 본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네, 말았네 이런 것은 하등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집행관이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행위 금지 하라 했잖아요. 누가? 가처분 결정이란 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죠. 영업행위를 금지하라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가 그 고시 취지에 반하여 수사나 판매 업무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행위 금지 결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점유 이전 금지, 점유 이전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했다는 말은 점유 이전 금지를 어긴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점유 이전 금지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점유를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빨간색입니다. 자, 그 밑에 6번도 점유 이전 금지, 밑에 사용 금지, 가처분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점유 이전 금지하라 했는데 지금 점유를 이전했잖아요.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했고 뭐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유 이전 금지를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사용했다는 말은 점유 이전을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죄가 된다. 사용 금지하라 했는데 이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이므로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뭐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다 핑계거리고요. 하등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총론 부자기범할 때 배우는데 대표이사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하였다 라고 했을 때 부자기범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자, 8번 갑니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토록 하였는데 그 채무자가 우리 가압류 배웠지. 가압류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 저기 강제집행 면탈죄 할 때 배웠잖아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그 가압류된 유체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그쵸? 이것은 밑에 그 가압류 표시 자체를 사실상이나마 멸각, 감쇄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금지하라 했는데 지금 처분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치? 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끊으시고요. 그 다음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번부터 3번까지를 묶어볼게요. 묶어보시면 자,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무 대상자가 채무자인 거예요.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세무, 제3자가 이 명령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1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3자 세무 치시고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은 가처분 집행은 어디까지나 갑회사에 대해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의무 대상자는 갑회사인 것이지 파란색으로 을회사 세무, 을회사는 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을회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본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3번을 보시게 되면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남편에 대해서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남편이 아닌 처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파란색으로, 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가 이를 들어간 것은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압류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래서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 뿐이지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압류 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파란색으로 세무칩니다. 그 빨간 딱지는 붙여져 있어요. 빨간 딱지가 붙여진 상태에서 가동시키는 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는데 빨간 딱지를 뗀 것이 아니라 붙여진 상태에서 내가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TV도 마찬가지지. TV도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으면 떼면 안 되지만 TV를 보는 것은 괜찮아요. 밑에 5번도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 그래서 요 4번하고 5번은 묶으시고요. 판례가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을게요. 자, 6번도 출제가 잘 됩니다. 6번 한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본죄는 이 표시가 현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부터 앞에 꺼내시고요.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파란색으로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 세무치시고. 표시가 현존하나요? 쭉 읽어보세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그치? 이거 봐봐요. 이 부분이 표시가 현존하는 건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표시 현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일단 이거 지우시고 여기다 적어야 돼.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한다. 여기서 이것은 표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출제가 무지 잘 돼요. 자, 밑에도 보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위한 공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혹시 부작위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됐고, 다음. 자, 7번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자, 점유 이전 금지 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장을 자신의 사업장 명의를 파란색으로 자,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킨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결정이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명의만 바꿨을 뿐이지. 누구한테 점유를 이전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8번하고 9번을 묶어볼게요. 자, 출입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이 본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갔다면 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채권자 나와 있죠? 채권자 밑줄 그을까요? 채권자 밑줄 그시고요.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설령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구권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만 얻으면 본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주관적 요건. 자, 이 판례 보시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밑에 그 표시가 법률성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 이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 칠해야 되겠네요. 자, 법률성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대 없대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본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총론교재에 제16조 금지착오할 때 나오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효력이 없다는 것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 그쵸? 자, 그러나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단순히 착오하였다, 오신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가볼게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성격 보시게 되면 자,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에는 우리 앞에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 성립하게 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쵸?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보시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인도된 부동산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침입하거나 효용을 해야 했을 때 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체에는 채무자도 들어가도 본죄가 되는 것이고 제3자가 들어가도 본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본죄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인도된 이 부동산 속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동그라미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퇴거 집행된 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본죄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에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인도집행을 마쳤어요. 인도집행을 마쳤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올라가 보시면 여기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벽돌담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소유주는 설치함으로써 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담을 설치했다는 것은 위 조문에서 요 밑에
기타 방법으로서 효용을 해야 했다. 이 부분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본제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